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하겠다. 이게 원래 2022년 7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1월 달로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인사부터 하고 오늘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 김 PD하고 Q&A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DSR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LTV랑 DTI랑 DS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궁금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값에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2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다라고 하면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그렇게 얘기입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LTV는 가장 규제가 덜한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제도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 살 때 담보가 아무리 좋은 주택을 사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DTI부터는 소득이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소득이 얼마 되느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DSR이랑 DTI는 뭐가 다른 거예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하고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원리금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단순히 그 대출 한 건만 보는 거죠. 대출 한 건만. 한 건만. 네. 근데 DSR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이런 모든 보는구나.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네.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그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DTI는 제가 어떤 한 건에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출만 보는 건데 그렇지. DSR은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학자금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빡센 거구나. 빡센 거지.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이제 뭐 기본적인 정책 기조인 것 같아요. 정부의 기조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방향성 자체는. 근데 이제 정부의 요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또 가계대출 규제는 총량으로 지금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총량 규제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은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못 할 수 있잖아요.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총량으로 묶어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무주택 서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량 규제보다는 연체율 관리,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봐야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가계대출 총량은 1200조 원이에요.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은 700조 정도 되는데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요 0.2%예요. 그런데 가계대출 안에 들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예요.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야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거는 조금 포인트는 대출 규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했었을 때 이 연체되지 않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그게 포인트인 거네요. 그렇죠. 서울 지역에는 정말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죠. 이제 없어졌죠. 네.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인데 반면에 수도권 지역, 서울 인접 지역,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지역에는 6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보금자리론이 가능하니까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서울 접경 지역 이런 6억 원 미만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겠죠. 다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기존의
그 무주택자들한테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이번이 뭐 마지막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출 자꾸 규제를 하니까 이번 아니면 또 못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서울이 아니래도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출 규제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한 2개월, 2개월 3개월 남았죠.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소위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제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제 못 사겠다 하면 올 연말 남은 2개월 동안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뭐 정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 또 진입을 하겠죠. 그럼 가격은 또 밀어 올리겠죠. 계속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단기 공급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중장기 공급은 신도시를 통한 공급 또는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인데 이게 지금 5, 6년 뒤에 6, 7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대출은 너무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면 되는데 이 대출 금리가 비싸다. 뭐 대출은 뭐 부모님이 절대 받지 말라고 했다.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집 마련을 미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 규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가 나오시는 분들은 올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십니다.